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구분구조법은 우리 지난번에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심화 과정,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든가 뭐랄까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심화 과정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필요하면 보세요. 자, 일단 평면 도형의 넓이를 한번 가볼게요. 얘 우리 구분 지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때 평면 도형의 넓이라든가 또는 입체 도형의 부피까지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평면 도형의 넓이인데 지금 이제 약간 구분 지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우리가 기본 도형을 잡을 때 자, 약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어떤 함수의 입장에서 그 함수가 곡선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x축에서 0과 1 사이만 볼게요. 됐지? 편하게.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곡선 넓이를 구할 때 기본 도형을 이제 이거 사각형으로 잡잖아.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잡을 때 그 놈의 그 높이가 만약에 오른쪽이 중요하다면 오잡, 왼쪽이 중요하다면 왼잡.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약간 단계를 좀 잡아 보면요. 여기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1단계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간이 주어질 테니까 그 구간을 밑변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 밑변이 현재는 지금 1cm인데요. 밑변을 n등분. 일단 기본적으로 밑변을 n등분하라. 되십니까? 그냥 원래는 n등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되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n등분이 원칙이다. 그러면 한 칸의 길이, 바로 요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에 대한 이제 표현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변의 어떤 길이 또는 차이기 때문에 델타 x라고도 표현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서는 아유, 목이 갔습니다. 2단계로서는 기본 도형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등분 쫙 쳐놓고 기본 도형을 만드는데 그 기본 도형은 원래 이제 직사각형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다 이 말이야. 당연하지. 그런데 이 함수와 맞닿고 있는 점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높이 중에서 오른쪽에서 지금 함수와 맞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오잡이라고 부르자고. 오른쪽 높이 잡기. 알겠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는 이 여러 개 n개의 직사각형 중에서 당연히 단 하나의 면적만 구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이제 k번째면 더 좋겠고, 알았지? 그래서 k번째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원래 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 한 칸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었다고 아까 봤듯이 이해가죠? 그런 상황에서 오른쪽 높이가 중요하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쵸?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요 오른쪽 높이, 여기 k번째 사각형을 칠게. 오른쪽 높이를 구하시려면 쭉 따라 내려가면 x우 좌표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알겠지? 그럼 x우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첫 출발점 0,0에서 자 n분의 1 한 칸, n분의 1 또 두 칸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오시는 거야. 그럼 이게 k번째니까 이쪽이 이제 뭐겠어? 원래는 0 플러스겠지만 0 플러스 n분의 k 금방 읽혀지지, 그치? 만약에 왼쪽이라면 왼쪽 좌표를 원하면 바로 전 상황이니까 n분의 k 마이너스 괜찮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요놈의 좌표 오른쪽이 필요하면 오른쪽, 왼쪽이 필요하면 왼쪽만 나오시면 되겠어. 그래서 n분의 k가 나오면 그 좌표를 대입하면 되지. 어떤 함수가 나오든 간에, 그치? 자, 그래서 일단 함수가 나온 상황에서만 이제 보자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높이가 나오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함수가 x축 위에 있으면은 어쨌든 y좌표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땐 좌표 자체가 음수지. 그래서 길이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 배, 즉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쨌든 이제 높이도 구했어. 그러면 이놈의 면적은 n분의 1 곱하기 fn분의 k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k번째의 그 단 하나의 면적을 구하실 줄 알면 우리는 시그마를 통해서 이 n개의 모든 넓이 합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n개 있을 거니까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아니겠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부터 먼저 쓸게요.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너는 어떤 좌표니까 x의 좌표니까 k번째 좌표라고 해서 여기를 xk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
따라서 이놈의 표현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f, x, k 이런 식으로요. 되니? 따라서 이 표현은요. 당연히 시그마에 대해서 k는 1서부터 n까지 f, x, k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곱하기 n분의 1이라는 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한 칸의 길이였으니까 어떤 델타 x 이런 식으로 뭐 x의 증가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마찬가지다. 네, 이제 다 오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은 표현된 거야.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곡선의 넓이보다는 좀 크죠. 같진 않죠. 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오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예, 오차가 생겨요. 이렇게. 되십니까? 좀 크죠? 따라서 저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기다가 리미트를 때려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야, 그래버리면 결국 n등분이 아니라 무한등분이 되는 거죠. 무한등분. 현재 원래 여기서도요, 한 번만 이렇게 더 잘라도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더 자르면요, 2n등분이거든요. n등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2n 등분만 한번 하셔도 그 다음에 사각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셔도요 이게 오차가 점점 작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이해가지? 그래서 2n 등분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가지고 무한등분 돼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 직사각형 자체가 점점 작아져서 결국 하나의 선분 y좌표를 가리키는 선분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선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더해놨으니까 결과적으로 곡선 넓이에 가까워지겠다라고 봤던 거지. 아주 스마트한 생각이죠.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오케이 다 들어왔어. 아 여기 이제 꺼져가지고 꺼져가면 음성이 안 들어가거든. 자, 그래서 여기와 같은 이 표현을 갖다가 오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까지 걸쳐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얘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테그랄 알겠어? 0서부터 1까지였지 이거는. 그치? 그 함수를 정적분한 거예요 라고 바라봤던 거예요. 되니? 그래서 이 정적분이라는 게 보통 그래가지고 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함수가 이 x축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높이들이 그 y좌표인데 그 y좌표가 전부 다 음수가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정적분이 뭐가 된다? 예, 음수가 나온다. 그럼 넓이는 아닌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이제 패턴을 잡습니다. 근데 오잡으로 했을 때는 약간 곡선 넓이보다 컸는데요. 자, 느낌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이 수식을 한번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K 1서부터 N까지입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약간 스피드하게 이제, 이 정도 이해 가셨으면 약간 스피드하게 왼잡 가볼게요. 왼잡. 같은 함수가 있다고 치시고 비교해보세요. 왼잡과 오잡은 비교하라고 배우시는 거예요. 정리해 드리시는 거고. 자, 왼잡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프 상황 보시면서 0과 1 사이만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그렸네. 저거랑 똑같이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y equal f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0서부터 우리 1까지만 보고요. 당연히 밑변은 n 등분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n 등분을 열심히 했다고 칩시다. 됐죠? 여기까지. 이때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에 오잡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렇게 왼잡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왜 왼잡이냐? 일단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칠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각형의 왼쪽 높이가 이 함수와 함수값과 맞닿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왼잡. 알겠죠? 여기서 마찬가지. 나는 딱 하나의 면적을 잡겠다. 자, K번째면 더 좋겠고. 따라서 K번째의 면적을 잡고자 하니, 어차피 밑변 한 칸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전체 구간 1을 n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n분의 1이고, 그치? 곱하기. 그 높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때 이 높이가 왼쪽이 좋겠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면 왼쪽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0이 0이고요. 0에서 자꾸 n분의 1씩 더하다 보면 오른쪽이 n분의 k라면 왼쪽은 n분의 k-1이 나온다 이거지. 알겠니?
그럼 그놈을 갖다가 현재 함수가 지금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 함수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도 자, 그 높이는 나오겠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약간의 좀 수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n개라는 사각형이 있으니까 그 사각형들의 합은 k는 1서부터 당연히 n까지고요. n개니까요. 이해가죠? 그대로 먼저 이제 f부터 쓸게요. f n분의 k-1 곱하기 n분의 1. 이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죠? 그럼 여기다 리미트만 붙이면 이제 마찬가지로 곡선 넓이에 근사한다 이겁니다. 근사치. 근데 얘는 지금 오잡을 보시면요. 요 사각형의 면적만 보시면 곡선 넓이보다는 약간 좀 오차가 있죠? 자, 더 작죠? 그쵸? 보시면. 그쵸?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갖다 붙인다고요? 리미트. 알았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보기가 안 좋아. 수학자들이 보기 안 좋은 거야. n분의 k가 좋겠으면 좋겠는데 k-는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그마의 원리상 보세요. 얘를 내가 k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변수를 플러스 1만 하겠습니다. 됐지? 그럼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끝좌표와 그 첫좌표를 여기 플러스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씩, 여기는 마이너스 1씩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까? 얘는 이제 k가 이제 1이 아니고 0이 되고요. 예? 같아지네. 여기는 n이 아니고 n-1이 되거든요.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f 약간 깔끔하게 n분의 k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또는 교과서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모습과 아까 했던 저 오잡의 모습을 잠깐 봅시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차피 리미트는 때릴 거니까. 되십니까? 그러면 아니 이 부분하고 저기 나와 있는 저 부분 있잖아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너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시그마의 구간이 0서부터고 쟤는 1서부터라 이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수식을 보고서도 오잡인지 왼잡인지를 구분할 수 있겠구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심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특히 모의고사 수능에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자, 왼잡이 이해 가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길이 문제로 보세요. 기억. 선생님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한번 풀어봐봐. 같이 한번 풀어봐봐. 지금 아무것도 안 주고 시그마 이런다고 되니 k는 0서부터 n마 1까지. 이건 기본적으로 n등분한 거예요. 개수가 n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f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뭘 주냐면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인티그럴 0서부터 1까지 fx dx 이거는 완벽한 정적분이잖아요. 그죠? 0서부터 1까지 곡선 넓이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이제 비슷한 걸로다가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됐습니까? 천천히 갈게요. f n분의 k에다가 곱하기 n분의 1을 붙여준다고요. 그러면서 이들의 크기 관계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 굉장히 많았다고요. 자, 이때 일단 기억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때 이게 왼잡이고요. 그쵸? 이제 수식상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곡선의 넓이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오잡이란 말이죠. 오잡. 어때? 괜찮습니까? 근데 이런데 아까 분명히 봤듯이 오잡은 굉장히 곡선 넓이보다 컸거든요. 왼잡은 반대로 작았고요. 됐습니까? 옳다구나. 얘는 지금 곡선 넓이와 비슷할 거니까 그쵸? 그러면 이건 참인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건 거짓이에요. 됐습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지금 쌤이 그린 그림은 예제에서 그린 그림은 요 fx라는 함수가 전부 다 증가하는 상황이야. 증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증가하는 상황이었어. 맞지? 그냥 비교하려고. 예. 만약에 fx가 증가를 하고 계신다면요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다고. 아까 봤듯이. 그런데 만약에 요 함수를 약간 비틀어가지고요. 잠깐만 보세요. 이걸 감소상으로 만들어.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난 다음에 n등분 했겠지. 찐하게 여기 봐봐. n등분 했겠지. 이렇게 막 했어. 됐어?
여기서 기본적으로 만들 때 사각형을 만들더라도 만약 선생님이 오잡으로 만들잖아요. 오잡 보세요. 사각형의 오른쪽 높이가 함수가 맞닿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더라도요. 이렇게 오잡 맞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오잡은 함수 곡선 넓이보단 작아집니다. 자, 이해가시죠? 주의하시란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fx라는 함수가 증가인지 또는 감소 함수인지에 따라서 이 표현은 바뀔 수도 있겠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나왔답니다. 물론 이제 수능에도 나왔고요. 예. 물론 이제 5년 전서부터는 나오지 않죠. 이제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왼잡과 오잡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좀 챙겨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물론 여기에 리미트를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건 이제 이 정적분값과 어떻게 같아집니다. 이렇게 같아집니다. 자, 이해가시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식으로 기억할 때는 말이죠. 시그마 위에 n이 있든 시그마 위에 n-1이 있든 됐습니까? 여기 n-1이죠. 여기 n-1, 여기 n-1, 여기 n 맞습니까? 이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왜냐면 나중에 리미트를 붙일 거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무시한다는 거.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n등분 했을 때 얘기잖아요. 요건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아까 왼자까지 하셨죠? 3번. 자, 3번입니다. 밑변을 우리가 굳이 n등분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잠깐 보세요. 밑변을 그냥 2n등분 할 수도 있겠죠. 3n등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됐죠? 뭐 이번에는 1서부터 됐습니까? 3까지 한번 가보죠. 뭐 맨날 0부터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2n 등분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하,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꾸 이게 식을 세우면서 뭐 잡기로 뭐 오잡도 가능하고 이제 왼잡도 가능한데 그럼 오잡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그죠? 곡선의 넓이보다는 커집니다. 커져요. 됐습니까? 예.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 칸을 보자 치면 요 한 칸들 당연히 3이라는 좌표에서 1을 빼겠죠. 전체 길이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걔를 2n으로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맞아. 그래서 한 칸의 길이가 2n분의 2가 돼서 이것도 n분의 1이라고요. 이것도. 이해가니? 오케이. got it?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되니?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는 K번째의 어떤 사각형의 단 하나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때 또 오른쪽 좌표를 잡고 싶은 거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되십니까? 왜? 첫 좌표가 1이잖아요. 그럼 1에서 계속적으로 한 칸씩 K번째만큼 오셔야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놈의 좌표는 자, 1 플러스 뭐겠어? 2n분의 왜? 한 칸이 2n분의 1이라고 2n분의 2라고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됐죠까지 2n분의 2 아까 n분의 1이었죠 근데 그놈이 k번째만큼 왔으니까 k배를 붙이면 된다고 자 이해가죠? 오케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n분의 1k가 되는데 실제 여기서 이제 벌어진 현상들은 2n분의 1이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거기에 갖다 여기다 이제 함수에다 대입을 할 거니까 이해가죠? 따라서 그 사각형의 면적은 자 k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있다면 얘는 f에다가 1 플러스 자 내가 이걸 갖다가 2n분의 약분하지 않고 쓸게 1% 됐습니까? 들어갔을 것이고 곱하기 얘도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2n분의 2 라고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당연한 이치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겠어? 2n개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 앞에 붙는 시그마 또한 K는 1항부터 2n까지가 나오는 거고. 됐어? 물론 이제 리미트 하나 붙겠죠? 그럼 결국 시그마 위에 있는 봐봐. 여기는 지금 약분 쳐가지고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시그마 위에 있는 2n을 보고 되십니까? 이건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2n일 때하고 n일 때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죠.
개수가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얘가 만약에 리미트가 붙어있지 않은 이상에서는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가 2n이다. 그럼 여기도 2n, 여기도 2n이 원래부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정적분으로 변환할 때, 바꿀 때 굉장히 중요한 이치가 되는 거니까 꼭 아셔야 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해가십니까? 여기가 2n이야? 여기 2n, 여기 2n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분모 자체는. 그건 당연한 얘기야. 2n 등분했을 테니까.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이거는 3번이라고 해놓읍시다. 이런 걸. 알겠지? 2n 등분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자, 그 다음에는요. 4번. 우리가 이제 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그 기본 도형을 굳이 사각형만을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 오케이? 좋습니다. 도형 중에서 뭐 사각형이랑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평행사변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고 그 중에서 사다리꼴 한번 가볼게요. 사다리꼴 잡기. 괜찮아? 오케이?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거를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됐죠? y equal fx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0이라고 할까요? 0수부터 할까요? 그다음 2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2까지 되지? 그러면 여기 이제 n등분 했다고 치자. 그래 일단 얘는 n등분을 했어. 그럼 당연히 한 칸의 길을 구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n분의 2입니다 이제. 맞죠? n분의 2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잘라놨어. 이렇게 이제 잘라놨어. 자, 잘라놨는데 이제 이번에는 직사각형은 너무 재미없어서 요 점들을 갖다가 일단 다 이어.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6개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어서 만든 사각형은 뭐겠니 이게 뭐겠어 이게 두 개가 평행하니까 오케이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꼴 그러니까 이 사다리꼴로 만들어도 물론 이제 곡선 넓이보다 작지만 나중에 오차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리미트 때문에 그쵸? 오 좋다 괜찮겠다라는 느낌 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K번째 사각형을 잡았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확대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K번째 한 칸의 길이는 금방 나왔어요. 여기가 나왔어요. 얼마? n분의 2였다고요. 이렇게 금방 나왔는데 중요한 건 얘의 넓이를 제시하려면 얘는요 이렇게 바라봐야 돼. 이게 윗변이고 이게 아랫변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다고. 그쵸? 그 얘하고 얘 둘 다를 표현해줘야 된다고. 그쵸? 오케이? 그러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 좌표도 필요하고 왼쪽에 있는 좌표도 필요하다 이 얘기야. 당연히 그걸 둘 개 대입하면은 그 높이 그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오른쪽 좌표 쉬워요. 오른쪽 좌표가 쉬워. 뭐냐면 0으로부터 출발해 다시 0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칸씩 오는데 한 칸이 얼마라고? n분의 2. 그러면 원래 0 플러스지만 0은 의미 없으니까 n분의 2가 k번은 왔구나.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왼쪽은 뭐냐면 n분의 2가 하나 더 적은 k-1번 왔구나.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되지? 그럼 얘네들을 갖다가 대입함과 동시에 이제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요렇게 표현하는 게 더 더러워 보인다고요, 이게. 물론 해도 되는 거지만. 그래서 어떤 도입을 더 많이 주냐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좌표들은, 어떤 기호로 표현해 버리는 거야. 알겠니? 이 도형의 개수는 n개고요. 하지만 이 좌표는 하나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0이든 뭐든 간에 이 첫 좌표를 x0, 그 다음 거는 x1 이런 식으로 도입을 주는 거야. 그럼 쭉 이렇게 세다 보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2라는 좌표는 xn이 된다고. n등분을 했으니까. 이해가? 그러면 이렇게 쭉 세다 보면 k번째 오른쪽에 있는 좌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xk. 요때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왼쪽에 있는 건 x k-1 좌표라고 이게 딱 잡힌다고. 좀 약간 깔끔하죠. 그래서 말이죠. 이때 이 면적을 표현할 때
자, 오른쪽에 있는 높이는 f에다가 xk를 대입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식이 잘 나와요. 그 식이 먼저 제시되었을 때 그게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f에다가 이 x 근데 요거 집어넣을 바에 요거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야. 표현만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 집어넣어.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의 면적을 제시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왜냐면 사다리꼴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어떻게 제시되겠냐? 이렇게 본다. x k-1 더하기 f에 다시 x k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시고요.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라는 거야. 그럼 곱하기 높이가 있어야 되겠지? 높이가 바로 얘야 얘 한 칸의 길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치? n분의 2였는데 그걸 쓰든가 아니면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델타 x로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여기 델타 x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러면 이 표현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다? 아, 더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건 사다리꼴 넓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 아까 전에 시그마 때리고 그 다음 리미트 때려버리면 이건 이제 오차를 줄여버린 거니까 역시 이제 곡선 넓이와 같아지겠구나 가는 거죠. 자, 이것이 사다리꼴로 한번 잡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수식이 나왔을 때 그럼 여기 앞에 그 시그마 리미트까지 붙어 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결국 이건 뭐라는 얘기야? 0서부터 2까지 이 함수를 인테그랄 하라는 얘기와 같다는 걸 알아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황하지 말고. 자, 이해가니? 이렇게 사다리꼴도 한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도입은 뭐가 좋냐면요. 좀 더 다양한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도입이 뭐냐면 그냥 n분의 k, n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x0, x1 이런 도입은요. 좌표를 이렇게 네임을 매기는 도입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다룰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5번인가요? 5번 뭐냐면 자, 우리 두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예. 두 곡선이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넓이를 알고 싶어. 물론 평면 도형이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요렇게 하나 함수가 있고요. 또 요렇게 하나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가 y 뭐 gx라고 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게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fx라고 할게요. 물론 만나는 교점이 중요하죠. 그때는. 그쵸? 자, 이 교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여튼 뭐 x축이 뭐 어딘가 있을 거니까 자, 어딘가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요렇게 있다고 치시고 나는 요 둘러싼 요 면적을 한번 구하고 싶어요. 됐어? 근데 이것도 이제 구분구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편한 여기를 a라고 하고 자,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인테그랄 때려서 a서부터 b까지 위의 함수 마이너스 아래 함수 하셔도 당연히 되는 건데 그게 나오는 이치가 있다는 거죠. 구분구조법으로. 자, 그럼 봐. 어떻게 하냐면 역시 이제 뭐 n등분이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구간 사이에서.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밑변 n등분 하셨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한 칸이 이거 보세요. n분의 b-a인데 왜냐면 이게 빼야 전체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좀 더 들어오면 델타 x라고 많이 쓴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델타 x. 이해가죠? 그냥 좀 간편하게. 2단계. 여기서도 기본 도형을 만들 건데 일단 나눠놓고 n등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눠놓고 좀 볼 건데 n등분을 칩시다. 어떤 기본 도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본 도형은 또 이제 직사각형으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겠지만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직사각형을 어떻게 만드는가? 뿅뿅뿅뿅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두 개만 보여드릴게. 샥 만들었죠. 기본 도형. 여기도 마찬가지. 샥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 더 할까? 이 정도. 됐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해줍시다. 그러면 대충 이 정도가 K 번째라고 놓고
역시 이거에 이 사각형의 면적만 구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대충 왼잡으로 만들었어? 오잡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오잡으로 만든 거죠. 보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높이가 중요해 보이니까 함수가 맞닿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면 저 K번째 사각형만 데리고 와서 어차피 한 칸의 길이는 나왔으니까 요 길이는 나왔으니까 자, 요거 써도 되고 델타 X 써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델타 X를 선호한다고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높이만 잡으시면 되는데요. 이 높이라는 거는 결국 이쪽의 좌표를 알 수 있을 때 나오는 건데 이 좌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이제 그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n분의 b-a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형태로 보세요. 한 칸이 n분의 b-a, 한 칸이 n분의 b-a. 어디부터 출발했다고? A서부터. 그러면 A 플러스 붙이고 오른쪽에 있는 좌표니까 n분의 b-a를 k배 하시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k번 왔다. 이런 느낌으로. 그럼 얘를 갖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을 빼야 이 길이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에 있는 놈이요. 함수 fx고요. 아래에 있는 놈이요. 함수 gx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맨 처음에 fx 대입한 거 이해가십니까? 거기에서 gx에 대입하셔가지고 빼야 된다는 거죠. 빼기? 빼기? 아, 그래서 위 탐수 마이너스 아래 탐수로 가는 거예요. 우리 배웠듯이. 알겠습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무조건 대입해도 되는 거지만 좀 복잡해 보여. 짜증나고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n등분 하셨으면 여기 x0, 그 다음에 x1. 그럼 여기는 맨 마지막은 xn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그러면 k번째 좌표 어려운 게 아니고요. k번째 좌표는 xk라고 놓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따라서 요 위에 함수값 마이너스 아래 함수값 할 때 위에 있는 함수값은요. f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f xk라고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g xk라고 쓰시면 딱 좋아요. 깔끔하죠, 표현이. 그쵸? 이런 간결한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놈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서 이렇게 xk 마이너스 g xk에다가 곱하기 델타 x면 충분하고요. 됐어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시그마도 있고 또 리미트까지 있으면 자,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곡선의 면적이 되겠더라. 둘러싼.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되는 거니까. 또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표현이 만약에 제시되어 있다면 이건 두 함수의 둘러싸인 면적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식에 대한 분석과 연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면도형과 한번 놀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참고사항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입체도형 가셔야 돼요. 입체도형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입체도형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죠. 일단 이 구분구조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한 입체도형이 있더라. 이때 입체도형 부피겠죠, 그렇죠? 입체도형의 어떤 부피. 그것도 이제 구분지어서 구할 수 있겠더라. 이런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면 됐습니까? 그 이제 기본 첫 바탕으로 우리 원뿔 가볼까요? 원뿔. 자, 이런 원뿔이 있다고 치시고. 근데 이제 입체도형 하실 때는 명심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 도형을 만들려면은 뭐라도 이렇게 하나의 n등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입체도형이라면 기본 높이, 원피, 높이 n등분입니다. 왜냐면 밑변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n등분을 높이로 하라. 자, 이 정도 포인트 잡아두고요. 예를 들어 이제 요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r, 그 다음에 높이 자체가 h면 여기를 이제 h로 잡을게. 이렇게 됐죠? 원래 이 원뿔의 부피라는 건 우리 공식이 나와 있죠? 3분의 1 하나 붙이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 맞죠? 원기둥의 3분의 1배니까. 그럼 파이 r 제곱 곱하기 h 하시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증명 또는 빈칸 치우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좀 단계 좀 잡아야 돼. 1단계. 1단계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높이가 이제 전체 길이가 h입니다, 여러분. 그 높이를 몇 등분하라? 네, n 등분을 하라. 그러면 한 칸의 높이 중에 한 칸이 당연히 아까 전처럼 n분의 h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잘라 봐야 되겠죠? 칼 대고 이렇게 싹싹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싹싹. 팍. 이런 식으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마도 이제 이 정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네, 자르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기본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기본도형이 뭐 사각형이라든가 그런 건 안 되겠죠. 입체도형이니까. 그래서 밑면의 모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면이 원이면 원기둥이죠.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도형을 만들라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입체도형을 잠깐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만 하죠. 계속 있다고 치시고. 이해가죠? 오케이. 따라서 당연히 2단계는 기본도형 만들기인데 요건 이제 입체도형이고 또한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기둥을 만들었더라. 원기둥을 기본도형으로. 당연히 몇 개 만들었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원기둥을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위에부터 세겠습니다. 위에부터 세신다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신다면, 맨 윗공간에 원기둥 하나는 없죠. 선생님이 지금 그린 그림은요. 그쵸? 따라서 이건 몇 개 만든 거냐? n마 1개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을 잘 보시면서 캐치하셔야 돼요. 선생님, n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이해하십니까? 예,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봤을 때 역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K번째의 원기둥을 잡는 건데 그 원기둥의 부피만을 딱 하나의 부피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만을 알 수 있다면 이건 끝나는 게임이야. 이해가지? 자, 보세요. 어차피 높이 한 칸은 아까 전에 n분의 h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네? 구했고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밑면을 알기 위해서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 반지름이라는 게 봐봐. 이게 얼마나 쉬운지. 자, 봐. 첫 번째 반지름. 약간 보이십니까? 여기는 두 번째 반지름. 여기는 세 번째 반지름. 여기는요, K번째 반지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K번째 반지름을 구하시려면 원칙상 자, 이렇게 조금 끊어놓고요. 부팍. 전체 큰 직각삼각형과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 조그맣죠? 여기도 조그맣죠? 즉 닮음의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건데 물론 맞아요. 뭐 대 뭐는 R 대 H는 뭐 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닮음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비율로 축소하거나 확대되는 거거든요. 높이가 같은 어떤 비율로 축소되었다면 밑변도 당연히 축소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비율로.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보세요. 맨 처음에 있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 보이시나요? 잘 보이나? 그때 이 한 칸의 높이는 분명히 n분의 h라고요. n분의 h. 왜냐면 아까 정리 났잖아요. 높이를 n등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요 높이가 전체 높이를 h로 봤을 때 n만큼 축소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아니 밑변 요거 하나 이거 보이십니까? 요거 조그만한 거 그거는 전체 밑변 제일 큰 게 r이니까 그 r을 n만큼 축소한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닮은비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요 첫 번째 요 반지름 같은 놈은 당연히 슬슬 n분의 r이 될 것이다. 당연히 이해가십니까? 또한 두 번째 상황 보시죠. 두 번째 상황 보시면 여기 나와 이 두 번째 반지름 같은 놈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높이가 2배 됐으면 여기도 2배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n분의 2r이면 충분하고요. 밑에 거, 세 번째 건 n분의 3r이면 충분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여기가 n분의 k번째니까 kr이라고 구하는 거지. 얘들아 별거 없어. 그치? 따라서 요노마 하나의 k번째 하나의 부피라는 것은 보통 vk라고 많이 쓰거든요. 예, 빈칸 채울 때. 그러면 이거 구하시면 돼요. 이 면적, 요 윗면적 곱하기 높이. 근데 이제 반지름이니까 n분의 kr쯤 잡아놓고 제곱
파이 붙인 다음 거기다가 높이 n분의 h 하나 붙이면 되는 건데 뭐 수식이 좀 더러워서 그렇죠. 이해 가죠? 이해는 가실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계산만 잘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게 이제 몇 개 있다고 다시 한번 n개 no n마 1개 알았지? 따라서 시그마 한번 때리시고 K는 1서부터 그러니까 1이라는 게 이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n마 1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그대로 데리고 올 건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마에서 중요한 건 결국 K라는 변수입니다. K라는 변수.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그쵸? 따라서 K라는 변수만 살짝 보시면 요거 제곱하면 K 제곱 나오죠? 그래서 K 제곱만 딱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따로 빼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니? 나머지는 여기서 봐봐. N 제곱 여기 N 하나 더 있다. 그러면 N은 3승. 이렇게. 됐니? 분해.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H가 있고요. R제곱이 있다. 파이도 있다. 그래서 H 한번, R제곱 한번, 파이 한번 천천히 한번 써봐. 이거는 나중에 계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됐어? 그래서 일단은 물론 리미트까지 가야 되지만 시그마까지만 계산을 딱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 부분의 계산은 우리 필수 암기 아닙니까? 그죠? 얘들아 기억나니? 몇 분의? 6분의. 됐어 여기까지. n은 n마 1이니까 n마 1 들어가고 두 개 더한 거 2n마 1인 거야. 그치? 그치? 다 알지? 자 이런 상황에서 뒤에 어떤 이런 식이 있었다 이거지. n 3승분의 hr 제곱의 파이 같은 식이 있었다 이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바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봐봐 리미트만 딱 당겨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또한 리미트는 n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무한 들어가는 게 n이니까. 그러면 여기 최고창, 그다음에 여기 최고창, 나머지는 의미 없어. 보세요. 여기 6n 3승, 여기는 nn 2n, 2n 3승. 약분 치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중요한 건 3분의 1인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극한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셔주시면 좀 예쁘게 써볼게요. 파이 r 제곱 원넓이 h가 뭐였죠? 높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온다는 말씀. 자, 기본적으로 한번 원뿔 한번 해봤습니다. 원뿔.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원기둥을 기본등을 잡을 때 이게 n등분 해놓고 맨 처음에 이 꼭대기부터 이렇게 꼭대기부터 그리고 되셨습니까? 그 다음도 요렇게 자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도 이제 요렇게 마치 왼잡과 오잡처럼요. 됐습니까? 계속 쭉 그리다 보면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그릴 수가 있겠죠. 되지? 되니? 그러면 이게 몇 개인 거니 이건? n개인 거지. 그러면 이게 시그마 k 1서부터 어디까지야? n까지. 여기 n까지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자,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놓고요. 입체 도형 좀 더 여러 가지 상황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조금만 얘들아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기초적으로 이제 입체 도형의 원뿔을 이제 보여드렸잖아. 이제 좀 그 다채로운 입체 도형을 한번 보자꾸나. 알았지? 여러 가지 입체 도형을 보면서 혹시 나올 무언가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해서 정리해 주길 바란다. 자, 2번 갈게요. 그러면은 원뿔 해봤으니까 우리 사각뿔 한번 가볼까요? 사각뿔의 부피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정사각뿔이 있으면 이제 밑면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거든. 밑면이 이렇게요. 왜 이래? 선이 왜 이래? 에라 모르겠다. 자, 밑면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요쯤에서 그거 되지 않겠나요? 이게 샤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요. 네, 요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밑면이 정사각형이 뭐 하나가 A라고 할까요? 이렇게. 또한 높이도 주겠죠. 자, 꼬챙이 내려버리면 정사각형의 정중앙에 꽂힐 것이고 여기 높이인데 이렇게 여기 높이도 뭐라고 할까? 그렇죠? H라고 할까요? H 높이는 H. 자 그러면 이 정사각의 부피 또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우고 있죠. 뭐 또 뿔은 3분의 1 붙이는 게 기본이니까. 자, 전체 넓이 a제곱 미면적 높이 h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가. 그죠? 자, 이런 것을 또한 아까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제 빨리 가볼게. 자, 높이. 이 높이를 몇 등분한다? n등분.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그 자른 도형의 넓이를, 그 모양을 보고 싶은 거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 세 개만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내리고 여기도 한번 내리고, 자, 이렇게 내려서, 잘 안 보이네 이거. 내리고, 자, 이렇게 내려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고 계셨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대충 보이십니까? 입체도형으로. 네, 그림 잘 못 그려서 미안해. 자, 어쨌든 간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건 직사각형, 왜 이래? 사각기둥의 K번째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단 하나에. 그러면 K번째 사각기둥이 있을 때, 그럼 걔는 일단 높이는 금방 나온다 이거야. 높이. 됐습니까? 이때 이 높이가 무엇겠습니까? 아니, 전체 높이를 n등분했으니까 당연히 n분의 h라고 놓으면 되죠. 이해가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알면 어차피 이렇게 잘라도 여기 나오는 이 면적들, 밑면적은 전부 다 정사각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만 또는 여기 뭐 아무 때나 구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아까 잠깐 얘기해 드렸듯이 닮음이라는 건 뭐냐면, 닮음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된다는 거야. 그럼 이 높이가 n은 만큼 이렇게 축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부터 보는 거야. 맨 꼭대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 찍히는 이 높이는 분명히 n분의 h일 거라고. 맞죠? 그럼 그때 이 찍혔을 때, 이 n분의 h가 이렇게 찍혔을 때요. n분의 h가 찍혔을 때 바라보는 요 사각뿔. 그 사각뿔의 밑면의 그 한 변 길이는, 이 한 변 길이는 또한 전체 a라는 길이의 n분의 1만큼의 축소 아닐까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사각기둥에 한 변 길이 있잖아요. 한 변 길이 요거를 n분의 a라고만 보실 줄 아시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요 사각기둥의 요 한 변 길이는 높이가 2배 되었기 때문에, 자, 요 길이도 몇 배? 2배 될 것이다. 이게 원래 닮은비를 쓴 건데요. 이렇게 2a.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쭉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셌으니까 K번째의 요 윗변 됐습니까? 한 변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얼마? n분의 KA 이렇게. 맞아? 그러면 끝났지. 여기 V K번째 부피는 이거 원래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따라서 요거 제곱한 다음에 n분의 KA 요거를 갖다가 살짝 제곱한 다음에 붙여버리면 되죠. 뭐를? 높이를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시그마만 때리시면 되는데, 이제 시그마 때릴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변수 K니까 잘 보이시고, K는 1항부터 1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가 빈 공간으로 비어 있잖아. 사각기둥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 보면 결과적으로 n-1개가 나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는 K라는 변수가 중요한 거니까 K 제곱만 잡으면 되는 거야. 나중에 이런 것들은 곱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상수들 n제곱 n, 그러면 또 n3승 아까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계산 여러분들 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a제곱에 a제곱에 h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가죠? 오케이. 나중에 이제 요거 계산 딱 해놓고, 그죠? 아까 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때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할 수 있을 거라 믿사와. 됐습니까? 정사각뿔 이 정도 좋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 내신이라면 뿔이 많이 나오겠죠. 뿔이. 근데요, 만약에 요 구와 같은, 선생님 이제 반구 한번 가볼 건데, 반구든 구든 알겠지? 이렇게 곡선의 상황에도 나오지 않을까? 구라는 거는 이렇게 곡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우리. 구는 약간 특이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구를 하고 싶었는데 반구만 갈게요. 반군을 구할 수 있으면
나중에 2배 때리면 되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반구의 부피 한번 가볼까요? 반구의 부피. 아, 그림 진짜 못 그렸네. 자, 어쨌든. 얘의 반지름을 하나 줄게요. 반지름 하나 딱 주고. 됐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있어. 반지름 R이야. 그런데 이제 9의 부피라는 건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반구니까 그렇지. 여기가 이제 반 땅이 타가지고 이제 2가 되겠다. 어쨌든 3분의 2 파이. 응?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면 이제 부피가 되겠죠? 원래 부피 공식이 원래가 맞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그럼 이제 구분구조법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높이가 없어요. 그럼 높이 세웁시다. 요렇게 됐지? 이걸 하나의 높이라고 보시면 이 길이 뭐겠어요 이게? 반지름 그림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 높이는 R이 되겠죠. 반지름이 R이라면 어때?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가 몇 등분 하겠다? 일단 N등분 하겠다. 아, 그런 생각이구나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되니 셋 넷 다섯 뭐 이 정도 쭉 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그랬지 선생님이 밑면이 원이면 원기둥으로 됐죠? 그래서 원기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데 원래 이거는 굳이 또 원래 원기둥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여기에 기본 세팅을 한번 잡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한번 만드는 것 뿐이죠. 이렇게 되십니까? 그러면 막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n등분을 하셨다면 이 전체 높이 R에 대한 한 칸의 높이는 역시 n분의 R이 되겠다. 어때? 여기 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이게 되겠다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원기둥까지. 네,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 이제 볼 때 K번째라면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K번째 또 원기둥을 잡을 건데 이렇게 근데 이 K번째 원기둥의 높이는 되게 쉬운데 이 높이 요거 n분의 R이라는 거 요거 됐지? 요 놈의 이제 반지름을 알아야 되거든. 그치? 요걸 어떻게 잡을까? 요거를 요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요런 걸.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이 원기둥이란다. 원부보다는 이 반구 요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잡는 방법이 이 닮음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여기 삼각형이라도 있었잖아.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니까 닮음을 보셔도돼요. 바로 구해가지고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 그치? 따라서 잘 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번엔 맨 마지막 있죠. 요거부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도 있겠죠. 물론 참 여기 위에가 비어있다? 비어있으니까 이 개수는 몇 개겠니? n마 1개야. 개수는 몇 개라고 지금? n마 1개야. 됐어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좀 약간 시야를 바꿔서 여기서 세지 말고요. 밑에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세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K번째라고 친다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반지름, 두 번째 반지름, 세 번째 반지름 해가지고 여기가 한 이 정도가 K번째 반지름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표현했던 거. K번째 반지름. 어때?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해가는 거 맞아? 좋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봤더니 조금 복잡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 중심부터 여기 만나는 이 지점까지 한번 쭉 이어보는 거야. 이렇게 빡. 됐어? 그게 원래 반지름 R이거든. 그래서 한번 그어본 거야. 되니? 약간 이 간접적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를 모르지만 여기는 알 수 있다. 여기. 보이니 지금? 요거? 보여? 진하게? 이게 뭐냐면 결국 높이에 아래쪽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했기 때문에 K번째 높이거든요. 이게. 되니? 그러면 아까 한 칸의 높이가 얼마였지? n분의 R. 그 n분의 닮음이 아니야.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 K번째 n분의 KR. 아, 이것은 n분의 KR이라는 길이겠구나. 아, 그렇구나. 그럼 약간의 뭐가 보이니? 피타고라스성이 보이지?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어? 따라서 지금 이쪽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쓰겠다? 피타고라스 한번 쓰겠다. 이런 마인드. 그럼 루트에다가 R 제곱 때려놓고 마이너스 요거 제곱하면 해야 되겠죠? 저거 제곱이 얼마야? n분의
KR 제곱. 자, 이런 식으로도 이제 구성이 되겠다. 아시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VK라는 K번째 부피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요거 제곱에다가 요거 제곱 파이에다가 n분의 r만 곱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게 살짝 제곱돼 버리면 또 이게 루트가 없어져요. 또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이제 파이에다가 r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 그놈의 제곱. 미쳤나봐. r 제곱 마이너스 요거만 나 에라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럼 여기다가 중괄호 붙일게요. 중괄호.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r제곱 파이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또 n분의 r이더라 이거야. 괜찮습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여기서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시그마를 때리는데 그 시그마에서 결국 변수는 k이기 때문에 k는 1항부터 이거 n-1까지입니다. 이거 여기도 하나 비어 있으니까, 그죠? 때릴 건데요. 약간 복잡하긴 한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갖다 우리 전개시켜 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전개시켰을 때 n분의 r 제곱, n분의 r 3승 있죠? 파이까지 붙여서. 근데 그런 거는요, n분의 r 3승 파이까지 붙일게요. 아예 이렇게. 이런 거는 어차피 이 시그마와는 관련이 없거든. 맞아, 안 나죠? 그치? 그럼 나중에 이놈은 상수 취급될 거니까 뭐랑 곱하겠어? 그렇지. 끝넘버랑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또 얘랑 곱할 때는요. 얘랑 곱할 때는 전개 좀 하시면서 K가 나와요. 거기 안에서.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파이 요거 제곱 좀 할게요. 그러면 결국 분모는 n 제곱에다 n 붙으니까 3승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k제곱도 앞으로 k제곱, r제곱, r 3승 이 정도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변수는 k제곱이 된다는 거야. 자, 너무 복잡하긴 하지만 자, 뭐 혹시 모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천천히 계산하세요. 아직 리미트 붙이지 말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상수 취급할 거니까 얘랑 곱한다 이거야. 그럼 그대로 써 그냥. n 분의 됐어? r 세제곱 파이였는데 얘 하나 곱할 거니까 n마 1이 들어올 것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게 좀 문제인데 일단 마이너스 붙이고요. n 3승 r 3승 파이 앞으로 빼. n 3승 파이 r 3승 앞으로 빼시고 요 K만, 여기 남아있는 K만 살짝 시그마 계산하시면, 요 계산하시면, 뭐가 될까요? 곱하기. 그렇죠. 아까 했던 6분의 K제곱 공식이니까, n마 1, 두 개 더한 거, 2n-1이 되더라, 이거죠. 됐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리미트를 살짝 때리다 보니까, 그때 또 n이 무한대로 가는 중요한 변수이다 보니까, 자, 다시 볼래요? 여기만 극한 계산하시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파이 r 3승이 남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파이 r 3승이 극한값. 됐어? 두 번째 놈은 여기를 보셔야죠. 여기. 아까 잠깐 했던 거. 그쵸? 6분의 2n 3승이니까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붙이고 나머지 거 데리고 오면 역시 파이 r 3승. 어때? 괜찮아요? 우리 예상했던 거랑 비슷해지나요, 지금? 그러면 정답은 얘가 되는 건데, 이게 3분의 2 파이 r 3승. 3분의 2 파이 r 3승.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 이 9까지, 9의 부피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볼 때 지장 없을 것 같고요. 입체도의 부피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구분 구조법의 원리가 결국은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선생님이 이제 리미트 시그마 정확하게 다 계산을 다 했지만 이런 구분 구조법을 자, 정적분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됐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리미트가 있고요. 시그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보통 우리가 이제 무한이 더한다 해서 무한 급수 표현이라고 하죠.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적분으로 변환할 수만 있다면 맞습니까? 예, 이제 그것도 뭐 인테그럴 뭐 A서부터 B까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거 반드시 알아두라 그랬죠? 왜냐? 여기 부분은 아직까지 수능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가면서, 좀 더 심화 과정을 좀 잡아드릴게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되십니까? 자, 이제 리미트가 있어. 누가 이제 식을 다 세워놨나 보지. 시그마. 어때?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n이라든가 n마1 정도는 별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저 수치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상황에서 1 플러스, 자, 이거 2야. 2n분의 3. K 이런 식으로 2n분의 3K 곱하기 n분의 3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아까 전처럼 막 전개해가지고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적분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되십니까? 정적분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걸 볼 때 일단 기본 요소가 보이셔야 돼요. 기본 요소. 이게 뭐냐면요. 숑.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요소 이게 뭐냐면요. 아무거나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치고요. y equal fx. 이거 왜 또 하냐면 원리를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한 요 정도가 a, 한 요 정도가 b라고 치면요. 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다면 이제 약간 빠르게 됐죠? 그쵸? 샤샤샤샤샤. 자, 요걸 갖다가 막 열심히 엔드문했다 이거야. 빵빵빵빵빵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러면 하나의 사각형을 만드셨을 때 K번째 사각형의 면적이라는 것은 요거 한 칸이 뭐야? 요게 n분의 b-a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함수에 뭘 갖다 대입한 거. 되십니까? 뭘 갖다 대입하라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의 x좌표를 대입한다 그랬으니 여기 첫 좌표가 a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몇 칸 왔어요? k칸. 자, 이런 걸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k 어쨌든 대입했다 이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이제 시그마 리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수 안에 들어있는 너 중에서 적어도 n분의 k 정도는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 요소라 이거야. 함수에 들어가 있는 너 중에서. 그 다음에 함수 바깥에 있는 너 중에서 여기 n분의 뭐 b-a는 뭐 상수니까요. 요런 n분의 1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못 바꾼다. 이 보세요, 이 자식. 이건 두 가지 다 충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일단 3가지 정도 방식을 정리해 보고요. 자, 그러면 1번 방식은 뭐냐면 지금 가만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A서부터 B까지를 보니까 첫 좌표는 A라고 볼 수가 있겠다. 어떻게? 이 괄호 안에 있잖아요. 이 괄호 안에. 여기 대충 한, 3승이라고 칠게요. 여기 3승. 이 괄호 안에 있잖아요. 1 플러스가 나오고, 1 플러스가 나오고, 이런 거. 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요. 당연히 첫 좌표는 A 되겠죠. 1. 이해가십니까? 그리고요. 이제 A부터 B까지 아니었어요. 원래 끝좌표가 B까지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잘 보시면 원래 우리가 B 빼기 A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끝좌표를 구하시려면 A에다가 끝좌표 여기 K 앞에 있는 숫자를 오히려 더하셔야 돼요. 이렇게 더하셔야 끝좌표가 나옵니다. 보이세요? B-A에다가 A 더하면 얼마입니까? B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 끝좌표를 구할 때 있죠. 끝좌표를 구할 때 1하고 3을 갖다 더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대충 몇 등분한 거라고요? n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n등분. 그러면 여기 한 칸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n분의가 나와 있어야 돼. 여긴 괜찮네. 이거 n분의 아니잖아 지금 이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개념이. 아니, 인간적으로 여기를, 전체를 n등분했으면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머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n분의 머시기. 얘처럼 n분의 b-a든 간에. 근데 여기에 살짝 이렇게 2n을 놔둔다고, 이렇게. n등분인데. 그러니까 시그마 위를 잘 보시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위아래를 2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거 2로 약분하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3k가 되지. 뭐가 된다고? 2분의 3k. 그래서 정확한 끝좌표는요. 1하고 요 2분의 3을 더한 수치. 즉 얼마? 아예 써줄게. 1하고 2분의 3을 더한 거 얼마? 2분의 5가 되는 거라. 알겠어? 이게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잘 보세요. 요게 안에 들어있는 너는 분명히 좌표고요. 근데 이 좌표를 할 때 원래 n분의 b-a가 k번째까지 왔다고 본 거잖아. 그러면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b-a라는 건데 그 바깥에 있는 n분의 b-a가 당연히 한 칸의 길이니까요. 여기 숫자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르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n분의 2분의 3k면 n분의 2분의 3이라는 그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n분의 뭐야? 3이야 이런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아직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걸 바꾸시려면 여기 또한 n분의 2분의 3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됐죠?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2분의 3 써. 이렇게 2분의 3 이렇게 다 써. 쓰고 바로 죽여. 곱하기 뭐 하면 되죠?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죽여요. 근데 원래 3이 있었기 때문에 3을 다 쓰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네. 별거 없어요. 똑같이 맞춰주기만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는 나중에 요거 만들고 난 다음에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요거 얼마야? 요거. 한 번에 여기는 2죠. 2. 그쵸? 나중에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이 정적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간다. 자, 첫 좌표와 끝 좌표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만들었다면, 되십니까? 야,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명주에는 요게 나중에, 요 표현이 나중에 결국 얘는 fx가 되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표현은 그 뒤에 있는 dx가 되는 과정이라고요. 인테그랄은 구간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안에 들어있는 너는 전부 다 x가 되는 거야. 즉, 이 괄호 안에 있는 너는 모두 다 x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괄호에는 너는 모든 값을 x로 바꿔주라. 그럼 x의 세제곱 될 거잖아. 그치요? 그리고 이 수치를 맞춰놨다면 괄호 바깥에 있던 n분의 머시기, 그 n분의 머시기는 전부 다 뭐로 바꿔주라? dx로 바꿔주라. 그래 바뀌는 과정이라 이겁니다. 이게. 됐어? 조금 어렵죠? 문제를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브 개념으로다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식의 개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됐지? 자, 같은 문제에서 2번. 만약 우리가 구간을 0서부터 1까지로 그냥 무조건 잡고 싶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0과 1 사이를 갖다가 만약에 n등분 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한 칸이 얼마겠어? n분의 1이겠죠. 이게 어떤 함수를 갖다 축소해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0과 1 사이를 갖다가 n등분 하셨다면 한 칸이 n분의 1.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너 중에서 n분의 1k만을 왜? n분의 1씩 계속 갔으면 k번째 좌표가 n분의 k일 거 아니야? 그 k만을 아예 x로 바꿔버리고요. 동시에 괄호 바깥에 있는 너 중에서 n분의 세모가 어떤 숫자가 아니고 n분의 1, 정확히 n분의 1만을 dx로 바꾸는 방법. 이거 아주 써먹을 때가 많죠. 이거 구간은 그때 0과 1 사이고요. 무조건.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게요. 원래 있던 문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 이제 n등분이니까 n분의 1k만. 됐습니까? 그러면 n분의 여기서 k만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숫자들은 안 건드릴 거니까 1 플러스 2분의 3 보이고 x. 그리고 반복해서 3승 있으면 3승, 4승이면 4승.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 원래 n분의 3이어서 잘 보이세요? 이거 원래 문제가 n분의 3이었는데 n분의 1만 dx로 바꾼다면 오히려 3이 남죠. 그죠? n분의 3 중에서 n분의 1만 바꿔버릴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오히려 나중에 3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려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기 약간 이제 비틀어 버리니까 약간 어렵죠. 그쵸? 약간 어렵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개념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만 더 보면, 보세요. 자, 리미트 있고, 시그마 있을 때. 되니? 여기까지. 시그마 있을 때. 이제 여기가 EN인 거야. 근데 n과 2n의 차이는 꽤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n이면 어떤 구간을 몇 등분했다? 그렇지. 2n 등분했다. 이해가십니까? 자, 뭐 이제 f도 나올 수 있겠죠. 뭐 f 뭐시기든 간에 f도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괄호 안에, 그다음 괄호 바깥에 구성 요소를 잘 보세요. 뭐 해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여기가 3n분의 2k였다는 거야. 어때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곱하기 쫄지 마세요. 무조건 따라오시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여기 곱하기 n분의 3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당연히 정적분으로 바꿔야 어떤 문제에 접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방식. 첫 번째 방식은 이제 빠르게 갈게요. 첫 넘버를 마이너스 1로 놓고 싶다 이거야. 마이너스 1로. 됐지? 뭘 더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 끝좌표가 하실 때 좀 조심할 게, 뭐 이제 마일하고 2하고 더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2n 등분이에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모든 좌표,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이 한 칸의 길이, 이런 게 이제 좀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길이고, 이게, 한 칸의 길이고, 이게 뭐다? K분의 좌표다. 그쵸? 그렇다면, 전부 다 이게 2n분의 뭐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얘도 그렇지 않고 얘도 그렇지 않다면, 일단 맞춰주셔야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여기를 2n으로 바꾸시려면, 얼마 곱하면 되냐? 3분의 1을 곱하면 되냐? 오케이? 그럼 여기다 3분의 1을 곱하고요. 그래서 2n으로 맞춰준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여기가 얼마 된다고? 3분의 4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십니까? 이런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요. 2n을 바꾸고 싶으면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도 2를 곱하면 되는 거야. 2, 3은 얼마? 6. 6으로 바꿔주시고요. 되니? 일단 분모 다 2n으로 맞춰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야. 가자. 그럼 마1부터 어디까지니? 마1에다가 3분의 4를 더해야 되는 거지. 얘가 3분의 4를 더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너는 전부 다 x로 똥치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깔끔해지죠. 됐지? 근데 문제점이 있어. 또 문제점이 있다고. 뭐냐면 2n분의 3분의 4k라는 것은 2n분의 3분의 4라는 게 k만큼 왔다는 거. k번째까지 왔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도 당연히 한 칸의 길이니까 2n분의 3분의 4가 있어야 되는데 6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금. 맞지? 아이고. 그래서 여기 부분만 다시 볼게요. 여기 부분을 2n분의 지금 3분의 4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일단 내가 알게 놔버리고요. 그럼 바로 그냥 옆에다가 3분의 4로 죽여. 이렇게. 죽였지? 그치? 그냥 원래 있던 값이 뭐였기 때문에 6이었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야. 이렇게. 얘가 그래서 이 수치를 맞춤과 동시에 얘는 dx가 되는 거라고 지금. 얘가 그리고 곱하기 요 남는 숫자 보이죠? 요거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뭐 4분의 18? 뭐 2분의 9쯤 되겠네. 2분의 9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이해 가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게 좀 뭐 이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거든 이런 게. 그렇지? 그때 이게 시험 볼 때 그 긴장 좀 하면 그래서 2번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다 이거죠. 다만 그때도 중요한 건 2n이라는 거야. 2n 등분. 자, 만약에 쌤이 이걸 갖다가 구간을 내 마음대로 무조건 0과 1 사이에 잡고 싶어. 그러면 그냥 봐. 어떤 함수를 0과 1 사이로 딱 축소시켜 놓고 거기를 2n 등분을 한 거야. 그럼 간단해진다고. 한 칸이 무조건 2n분의 1이니까 k번째 좌표는 2n분의 1k니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에서는 괄호 안에 있는 너 중에서 2n분의 k만을 x로 바꾸시면 돼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좀만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괄호 바깥에 있는 2n분의 숫자 중에서 2n분의 1 요것만 dx로 바꾸시면 되겠어.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EN까지 맞춰놓은 거 기억나니? 그 상황에서 보세요. F. 요 마이너스를 안 건드리고요. EN분의 요 K만 바꿀 거야. 되니? 그러면 플러스 3분의 4X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 2n분의 6 중에서도 2n분의 1만 바꿀 거야. 이해가니? 따라서 dx 바뀐 상태에서 오히려 남아요. 얼마가 남아? 6이 남죠? 네, 그래서 곱하기, 자, 6을 한번 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정도의 변화는 자유롭게 보여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분구조법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적분의 변함까지 다양한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뭐 지금 제한된 시간이니까 뭐 많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정도 좀 확실하게 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